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난 25일 총 9개 정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서울 지역 유통시장 3곳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5.24 조치 이후부터 올해 8월까지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 승인 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총 9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이 처벌됐습니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및 38 독자제재 조치에 따라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산 물품 우회 위장 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한국철도공사와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27일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산가족 초청 희망풍차 해피트레인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이산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강원도 양구군 을지전망대와 두타연을 방문해 실향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산가족 초청 해피트레인 행사는 이산가족들을 초청해 휴전선 인근 지역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됐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통일을 향한 축제죠. 통일문화주간 2016이 보고, 듣고, 느끼며 일상에서 통일을 만나다라는 슬로건으로 개막했습니다. 문화로 즐기는 통일 현장, 함께 가보시죠. 하나, 둘, 셋. 문화로 만나는 통일. 2016년 통일문화주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일상에서 자유롭게 보고, 듣고, 즐기는 오감만족 통일문화주간의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난 21일 한강 세빛섬에서는 통일문화주간 2016의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통일 관련 인사들과 문화예술인, 일반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문화주간의 그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습니다. 통일의 피아노, 그 묵직한 선율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는데요. 분단의 가장 뚜렷한 상징이 되는 철조망을 아예 뜯어다가 피아노를 만들어서 통일의 노래를 함께 부르자. 그것이 취지였습니다. 우리의 통일의 염원이 하나로 다시 엮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듣기에 가사가 좀 낯선데요. 새로 탄생한 동요이기 때문입니다. 공모를 통해 통일부가 창작을 지원한 동요인데요. 이번 개막식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정말 그 철조망으로 만든 그 피아노서의 그 둔박한 그 우둔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근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파주 도라산역에는 세계적인 DMZ 전문 사진가 최병관 작가의 DMZ 사진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단풍이 아름다운 곳이요. 그런데 이마에도 일로 해서 그 돌아서 금강산으로 가는 계곡. 정전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곳. 고요한 DMZ의 비경들이 사진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강화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는 어떤 통일 행사가 열리고 있을까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무슨 일일까요?
네임은 청춘 토크고요. 하루 종일 어떤 청춘들이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함께 하루 종일 수다도 떨고 이렇게 마임 시간도 갖고 이러면서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가까워지자, 젊은 통일을 이뤄보자라는. 본격적으로 토크에 들어가기 전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독특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마임 리스트 조성진 씨와 함께하는 마임 시간인데요. 통일 생각하면 답답하잖아, 그죠? 이거잖아요. DMZ 가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좀 바꿔볼 수 있어서 이제 새라고 생각해 볼까요? 네, 통일. DMZ의 철조망을 마구 넘어다니는.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 마임. 조성진 씨를 따라 모두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모습을 손과 발로 형상화해 보는데요. 예. 예.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 통일에 대한 답이 나올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끝없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젊은 세대들과 통일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는데요. 통일부 장관과 청년들이 편안하게 통일에 대해 서로에게 묻고 답했습니다. 통일부 장관님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일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일, 그리고 정말 기대되는 일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5월달에 이제 통일 박람회 때 거기서 막 다니면서 막 수도하고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사람 냄새를 맡으면서 뭔가 같이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이제 국력에 있는 동포들과 한번 이렇게 같이 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좀 느낌도 공유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 대회들 같은 걸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문화적으로. 근데 그 장관님 개인적으로 이제 만약에 통일이 되고 이렇다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노래. 통일하면 우리에서 오는 통일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공연 뭐 이렇게 행사하면 마지막에 그 노래를 이렇게 같이 부르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가슴이 좀 뭉클하고 그래요. 뭉클하고 그래서 진짜 통일돼서 한번 그 노래를 부르면은 막 그냥 엉엉 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마지막으로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에 대한 작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학생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차피 여러분들 통일에 대해서 매일 생각할 것도 아니고 살면서 한 번씩 두 번씩 가끔씩 통일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만 해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조금만 더 통일을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 장관님이랑도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또 다른 분들과도 다른 분들의 얘기도 듣고 생각도 들으면서 더 많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통일은 이제 북쪽에 좀 많이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 싶은. 이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통일에 대해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것 같습니다. 다채롭고 풍성했던 통일문화주간 2016. 이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통일을 준비하며 내일의 통일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동여지도에 관한 영화가 개봉하면서 대동여지도의 역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유물을 바로 아는 것이 곧 우리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겠죠? 오늘 통일의 뿌리에서는 대동여지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우리 역사 유물들의 보금자리. 이곳에 현존하는 전국 지도 중 최대 크기이자 우리나라 최고의 고지도로 꼽히는 대동여 지도가 있다. 그 당시 기술로 이렇게 정밀하게 만들었다는 게 좀 너무 놀랍고, 위성 지도랑 비교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일치하는 게 좀 놀랍네요. 155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현대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확한 대동여 지도는 전국이 22권의 첩으로 나뉘어 만들어졌는데, 한 첩씩 가로로 펼치면 한반도의 동서가 펼쳐지고 상하로 잇대면 남북이 이어진다. 필요한 지역이 포함된 첩만 가지고 다녀도 되도록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 북한에서도 대동여 지도를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훌륭한 지도라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도를 제작한 김종호의 업적을 널리 알리고 오늘날까지도 대동여 지도 발행 기념우표를 제작해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기리고 있다. 남북이 함께 지켜가고 있는 대동여 지도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는 조선시대에 가장 많은 지도를 제작하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다. 최근 그의 생애가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대동여 지도를 만든 김정호에 대해서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많지 않죠.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실은. 과연 이분이 그거를 만들려고 했었던 어떤 그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외척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바로 잡읍시다. 농민 항쟁의 선두에 있던 홍경래를 잡아오면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른 농민들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된 김정호의 아버지. 뭐야 이게? 뭔 산이 끝도 없이 또 산이래. 그 지도 혹시 엉터리 아니오? 그래도 나라에서 발급해준 지도인데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하지만 잘못된 지도 때문에 아버지가 목숨을 잃게 되자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데 열중했다는 설이 있다. 그 이야기의 출발점은 그 박범신 작가의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야기고요. 실제로는 김정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자료는 사실상 남아있지가 않아서 정확한 기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대동여 지도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야기들. 전국 막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대동여 지도에는 독도가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김정호는 기밀 누설죄로 억사를 했다. 어떻게 딸내미 할것도 못하는 조성수 아저씨 지도에 미친놈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가족도 내버려두고 일평생 지도 제작에 몰두했다는 김정호. 갈 데가 따로 있습니까? 아직 못 가본 길이 갈 길 있죠. 고산자 김정호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 바로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 팔도강산 곳곳을 직접 다니며 실측을 했다는 이야기다. 살아생전 가보지 않은 곳이 없고 백두산마저 여러 번 올랐다고 알려져 있는데, 학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바는 대체로 김정호 선생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측량해서 만든 결과라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그 조선시대에 축적되어 있던 지도학적인 성과를 집대성해서 편집하고 교열해서 만든 지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백두산에 올랐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가상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계에 따르면 이미 청구도라는 전국 지도를 만들면서 유명해진 김정호에게 조선 후기 고위관료 신원이 좀 더 정밀한 전국 지도 제작을 맡겼고, 규장각이나 관청에 보관돼 있던 기존의 지도와 지리책을 바탕으로 대동여 지도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놀라운 것은 마치 오늘날의 지도처럼 글자를 최소화하고
기호를 이용해 꼭 필요한 정보들을 간결하고도 세밀하게 담아냈다는 것인데, 조선 팔도 13,100여 개가 넘는 지명의 도로와 역참, 창고, 봉수와 산성들까지 다 표시해뒀다. 예. 뿐만 아니라 산줄기와 물줄기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끝나는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표현했다. 나라의 기밀을 소홀히 다룬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나. 흥선대원군은 정말 대동여지도를 만든 김정호를 벌했을까? 대동여지도는 조선 총독부가 만든 교과서에 수록되면서 널리 알려졌는데, 그 기록에 따르면 대원군이 김정호 부녀를 옥사시키고 대동여지도를 담은 목판까지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1995년에 대동여지도 목판이 발견되었다. 총 60개의 목판으로 제작되었을 거라 추정되는 가운데 남아있는 12개의 목판 모두 진품으로 확인되었다. 대동여지도 목판의 존재가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된 것이다. 누구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김정호의 일념이 담긴 대동여지도. 우리나라가 저렇게 생겼나? 오산정!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지도입니다. 우리 유물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민족의 역사를 지키는 일이다. 최남단 마라도에서 최북단 백두산까지 남북이 하나로 새겨져 있는 대동여지도. 소중한 우리 유물을 바로 기억하는 한 전국 팔도강산이 하나가 되는 날이 먼 훗날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